지금 이제 저도 몰라서 찾아보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생기기 마련이고 새로운 것들이 막 들어오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이거를 1학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야, 1학년들이 이게 이제 태산이죠. 왜냐하면 우리처럼 내공이 좀 쌓인 데서 보면 생소한 게 나오는데 1학년은 아직까지 안 가르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물어볼 거 물어보세요 하는데 아직까지도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몰라서 무슨 지금 그렇게 되어 있었죠. 원래 계획은 지금 뭐가 지금 선박 조정과 안전 해가지고 배 조정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배는 조정해야 되고 지금 조그마한 모터보트 혼자 타는 모터보트 같으면 좀 들어가는데 그거 아니고 조금 여기서 좀 신앙적으로 뭐고 탔던 요트 정도만 돼도 조정하는데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정하면서 어떤 것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 지금 크루즈 요트, 뭐 세일링 요트 이런 것들이 책으로 나와 있고 배 조정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문적으로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니까 처음 읽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쏙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짧게 하면서 대략대략 이렇게 빨리빨리 머릿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우리 만화책 보듯이 한번 쑥 훑어가는 것이 오히려 머릿속에 많이 남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차라리 책에 있는 내용을 그림을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중요한 단어 위주로 설명을 하면서 빨리빨리 좀 넘어가면서 숙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싶어서 지금 제가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려서 이렇게 이 정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배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배 성격을 알아야 된다 하는 그 소식이거든요. 왜냐하면 배가 큰 것도 있고 무거운 것도 있고 넓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이거 있으니까 그 배가 내가 조종하면 얼마나 내 원하는 대로 잘 따라올 수 있느냐를 테스트를 해봐야 된대. 우리 자동차 처음에 하면 좋은 외제차 같은 거 보면 이 차가 내가 조종하는 대로 잘 움직일 건가 아닌가. 오토바이 맞죠? 할리하고 타타리하고 틀리니까 가봐야지. 그것처럼 그 특성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게 자꾸 이제 먼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특성을 알아챌 정도의 내공이 안 쌓였거든요. 전부 뭐 초보인데 특성을 알 정도 되면 고수죠. 근데 그 정도 아닌 우리는 그냥 어떤 상태다 하는 정도만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 배가 회전을 잘 할 수 있느냐, 이 배가 잘 멈출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보는 방법을 여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물건이 실렸을 때 그러면 배는 또 어떤 변화가 한 사람 탔을 때하고 두 사람 탔을 때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외력이라는 바람이 분다든지 물살에 밀린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그럼 그게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나 맞추어서 배를 조정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 지도 앞에서 코너가 많이 잡아도 배 침몰했었잖아요. 우선 침몰한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안 일어났던 것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배 조종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가지고 견디는 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끌려 들어가고 물에 침몰하는 배도 생기기 때문에 그는 바깥쪽에서 갑자기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배가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고, 천수라는 거는
우리 축구 선수도 이천수가 있듯이 이 천수는 그런 천수가 아니고 얕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얕을 천, 물숫자라서 얕은 물. 그러니까 수심이 깊지 않은 곳에서의 배와 수심이 깊은 곳 또는 바다 밑에 지형이 점점 얕아지는 것. 그 다음에 우리 강물이 보면, 강물이 이렇게 옆에서 보면 가운데는 깊지만 양옆으로는 더 깊거든요. 그럼 여기에 물서 흘러가는 게 틀려요. 그래서 가운데가 엄청 빨리 흐르고 양옆은 이 옆에 이렇게 저항을 받아가지고 느리게 흐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배가 강을 따라서 같이 가는 거하고 강을 건너가는 거하고 이렇게 할 때에 배 조정 어떻게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걸 감안해갖고 배를 조정해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얼마나 복잡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어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 사람이 물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럼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구조를 할 거냐? 물에 빠졌으면 빠진 사람을 어떻게 찾을 거냐? 어떻게 구조할 거냐? 이런 것도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뭐 예안에서 작업하다가 사람이 물에 빠질 거니까 포함 재료만 들리고 거의 보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왕방은 바다에서 담배표가 빠져버리면 빠진 줄도 모르고 배가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멀미한다고 해갖고 구토한다고 이렇게 배점해서 이렇게 구토하다 보면 차치 한 번 꼭 빠지거든요. 그랬는데 혼자 나가서 그 일을 하면 혼자만 사라지는 거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지도새도 모르나요? 당직서로 안 나와서 가보니 사람이 없더라.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옛날에 CCTV도 없으니까 이제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CCTV들이 이제 출입구 같은 게 있으니까 CCTV 돌려보면 사람은 나오는데 안 들어왔다. 이러면 대략 시간 추정해가지고 그 있는 위치에서 거꾸로 찾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쭉 좀 해드릴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면은 배에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 그 다음에 배 묶는 것, 배 구두에 어떻게 묶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배 타고 내리는 것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건 전부 다 큰 배용이거든요. 이렇게 연안에서 3톤에서 5톤, 작아야 10톤 정도 되는 배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아무 도움이 없지. 안 되죠. 또 필요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해외에 나가서 원양을 옛날처럼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과연 이제 오히려 지금 오히려 교육이 안 되는 것이 귀환한 사람들 교육에 배 교육인데, 그냥 심지어는 지금 강원도 쪽에서 하는 쪽에는 5톤 미만은 면허 없어도 배 탈 수 있으니까 배 타는 교육을 아예 안 시키고 그냥 기어 교육을 시키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어촌에 가면 배 목적도 모르는 사람을 어촌계에서 그 사람은 이제 배 보는 교육을 그때부터 시켜야 되니까 배가 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학교 같으면 빨리 5톤에서 10톤 되는 배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빨리 5톤이나 10톤 정도 되는 배를 우리 큰 배는 물이더라도 작은 배를 사실 우리가 관리하든 아니면 어촌계가 관리하는 배들 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배를 확실하게 우리가 교육용으로 쓸 수 있는 배를 시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우리 위주로 쓰도록 교육용 배를 하나 차트내가지고 쓰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는 어쩌든지 그러면 우리 기관의 강점은 실수할 수 있는 배를 가지고 있다. 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보면 이제 큰 배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의 강점은 작은 배, 실제로 조업할 수 있는 배, 연안 어업을 할 수 있는 배를 갖고 있는 것이 강점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 70선 이후는 뭐 돈만 잘 먹지. 저는 사실은 예산이 뭐 1년에 25조가 있으니까
선원들 임금 이런 게 나가니까 차 타내가는 거 아예 그냥 조그마한 배 가지고 왔다 갔다 네. 훨씬 더 지금 저 한국해양수원 연수원에도 전부 그 배들을 국가에서 만들어 줬지만 그 배 타고 있는 직원들은 전부 다 임시직입니다. 배 운항할 때까지만 있다가 배 운항 끝나면 전부 집에 가갖고 아예 배에는 사람이 없고 배만 그냥 부두에 매달아놓고 있어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시급 시작되면 전부 싹하고 직원들 다시 와가지고 하고 그런 식으로 기간제 근무제를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은 1년 하자고 있으면 공무원 채용해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인건비. 그래서 이제 처방전이 안 나오니까 좀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학교도 보십시오. 방학이 있었어요. 방학이 2번 하면 그 1년에 우리가 15주씩 우리가 15주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럼 30주예요. 1년에 52주거든요. 그럼 30주 교육하고 나머지 22주 그 20주를 안 쓰는 시험인데 그래도 직원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양수원 연수원은 어차피 이제 정부 비용을 가지고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저기는 이제 그때 필요할 때 직원들 채용해서 하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하니까 부담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배에 안전이시만 하면 직원들이 늘 있어야 더 관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배 하나 봤어. 뭐그 예산만 풀어나가게 되면 시장에 있으면서 하는 게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얘기했거든요. 공무원들 중에서 정년하는 사람들에게 뭐 65세라든지 아니면 70세라든지 건강만 하고 밤에 도박만 쓸 수 있는 정도 되면 선박 직원들을 정년하고 난 다음에 도박으로 쓰면 가장 수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직원들이 뭐라 하냐면 이때까지 선년 기관장을 모셔가지고도 옛날 지시가 기분 나빠 죽겠는데 정년하고 난 다음에 또 오면 또 구직을 해야 되니까 내 보기 싫어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자기는 그러면 정년 안 할 겁니다. 예. 자기 정년하는 거 하게 되면 그러면은 60세 정년하고 난 다음에 뭐 할 겁니까? 그거보다는 자기 정년하고 난 다음에 정년 채용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배에 와가지고 배에 도망하면 한 번씩 한 시간마다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보고 필요하면 배 주고 그러면서 그것도 연금 받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에 계약내지 않을 정도 수준에서 한 100만 원, 200만 원 안팎의 돈한테 보태도 본인은 용돈으로 쓰기가 아주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다 싶은데 정년 캐리가 한 달에 150, 200 주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정규 직원들이 밤새 단기 쓰고 다음날 집에 가요. 당직비 나오고 단기를 안 주려고 예산적으로 안 주려니까 대체 휴무 비슷하게 해가지고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기 직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선거 직원이면 저녁 시간에 낮에는 선거 직원들이 근무하다가 저녁 시간 되면 급여를 아는 분들이 정년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경비만 쓰고 경비 과제 안 하도록 과제 도납에 대한 부분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유효 금액을 네, 예. 그래서 충분히 좋을 것 같다 싶은데 예전 부산에 있을 때 부산 남항에 배 이렇게 뛰어오면 경비 올랐잖아요. 네, 회사에서 경비를 씌우고 네. 보면 나이가 딱 거의 다 60, 70이에요. 거의 70대예요. 그래도 뭐 말 한가운데 뭐 남항이라든지 북한 뭐 떼어놓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 배를 아예 나무에 모르는 배 타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 학교 실습생이라든지 이런 배들은 탔던 분들이 뭐 해주면 좋죠. 그래서 저는 남들이 뭐 이렇게 밤 되면 그냥 브라시 들고 한 바퀴씩 돌아보고 네 그런 것도 있는데 다시 이제 잠깐 나갈 거 올 테니까 잘 보고 있어요. 밥 먹고 밤 모레 나가서 술 먹고 들어오고
근데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면 알다 보니까 양해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강타라는 말을 못 들어봤는데. 못 들어봤죠. 강타. 타가 먹힌 각도가 중요해. 이게 뭐냐면 날씨가 나쁠 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바람 부는 거 해가지고 바람 부는 걸 감안해서 일정한 코스로 계속 가기 위해서 타를 약간 꺾어 놓는 걸 지금 이렇게 당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일직선으로 가진다 이런 얘기인데 저도 이 당타라는 말이 처음 들어보네요. 당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미집 해가지고 쭉 하면 바람이 불면 이 계속 이제 한쪽으로 가니까 그렇게 안 하고 약간 틀어야 원래 가고 싶은 대로 이쪽으로 해야 하면서 이제 일직선으로 간다는 그 얘기인데 그걸 당타라 하는 것은 사각지시계에다가 한 5도, 예, 3도, 그렇죠. 5도 정도 이렇게 어, 항상 그렇게 맞춰놓으면 해놓고 가죠. 그걸 당타라고 얘기는 이제 하는데 그걸 당타라고 안 하거든요 현장에서도. 예. 야 한쪽으로 좀 틀어놔. 보통 뭐 그렇게 하지. 그걸 당타라고 안 하는 얘기는 영어를 당타라고 하면서 영어도 써놨는데 이게 얘는 조그만 배는 이렇게 당타할 정도까지는 안 하죠. 예. 발로 타 조절하는 그러니까 출력해가지고 이래갖고 뭐 가장 쉬운 거는 크게 발로 이렇게 바지락대 그러니까 그걸 쭉 연결해가지고 이게 잡아 당기고 이렇게 보통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정도 바람이 못 나가지고 연합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연합배 별로 배 같지 않다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렇게 내하고 내 몸같이 써야 되니까 필요한 부분들을 좀 이제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의 연합배들은 좀 수준이 고급스럽지 못합니다. 당타를 레알에 물어보니까 주식 거래할 때 당타 아, 그거는 단탄데. 레알에 주식 거래할 때 주식이 이거는 그 저기 저 당타 놓는 건 저서가 어디에서 지금 배 조종하는 조종술 책 중에 하나. 조종술 책에 하나 이제 하는데 요거 옛날 저 조종술 책에는 안 나오는 얘기고 이 단타라는 얘기가 최근에 최근에 한국에서 얘기하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선의 성능을 봐야 된다, 변진 성능을 봐야 된다 이런 건데 이런 건데 이거 뭐 그다음 여기는 보침성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제가 수업을 하면서 지금 1학년 수업하면서 아 이게 만만찮다 싶은 게 뭐냐면 한자로 용어가 되어 있는 것들을 이해를 못하는 수있죠. 네. 우리는 그래도 한자를 조금씩 일상생활에서 자꾸 써야 되니까 한자라는 걸 이렇게 응용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한자를 안 배운 애들하고 이해가 안 돼요. 베트남 애들한테 보치즈는 침대인가? 이걸 뭐라고 보침성 이러면 이 보침성으로 저희 쓸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진로를 유지하여가는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침성이라고 한글로 써놓고 나는 그 학생들한테 진로를 유지해가는 성질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게 더 힘들죠. 그래서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애국기 이거 무조건 발달 애국이 발달 애국이 이 문제 나오면 3번, 이 문제 나오면 1번. 안 그래도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 하면 이게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사실 뭐 이론적인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뭐 어차피 기술을 배우는 게 만들어야 되니까 발달 애국이 그 다음에 배가 중요한 성질 하나가 전기 능력이거든요. 스톱시키는 능력. 그래서 이제 이게 선박이 전속으로 전진 중에 기관을 후진 전속 끌어가지고 스톱될 때까지 얼마나 앞으로 가느냐 이걸 갖다가 이제 정지거리 또는 긴급 정지거리 하는데 이것이 이제 완전 타력이라는 게 역회전 시켜가지고 스톱시키는 그 힘을 이렇게 말하는 건데 우리가 얘안에 있는 배들이 긴급 정지시켜야 될 때가 충돌할 때나 뭐 그렇지 않고 이 배가 안 크기 때문에 스톱해가지고 속도 많이 내가지고 가는 거 아니고는 빨리 스톱하고 좀 빼면 되니까 예. 그렇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배가 타력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아 이거는 연안에서는 이렇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연안에서는 빨리 보고 빨리 스톱시키고 뒤로 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습성을 길러주는 그게 맞지. 저거 많이 쓰면 귀한방에서 많이 나더라. 저거는 큰 배에서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예예. 귀한방에서 엔진 빠진다고 시끄러워. 저도 지금 그 수업할 때 보면 엔진 칠에 부하 끌어갖고 보통 그물을 뒤에 방을 차고 들어오는 데 거의 뭐 저렇게 엔진을 많이 안 많습니다. 그 왜냐면 엔진 많이 쓰면 연결해서 시커먼 여기 하면서 막 배가 부르르 떨면서 저거 많이 쓰는 거 이제 꽁치 봉수막 나가는 예. 해군에서 이제 쭉 이제 서치 나가다 보면은 고기가 꽁치가 탁 튀거든요. 예. 그럼 그때 이제 꽁치 탁 튀면 그때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아스탄 걸어가지고 하면 배가 온 배가 떨리죠. 그러니까 배 엔진이 완전히 기안방에서 그러니까 크리티컬 RPM 같은데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부하가 많이 차고 하면 완전히 막 떨면서 이 필요하면 한두 번 쓸까 말까. 그리고 트롤도 보면은 속도를 원래 지금 제대로 했는데 조금 더 맞춰지네. 그게 어떠냐면 이 속도를 더 내면 그물이 약간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런 걸 하기 위해 왜냐면 배는 수면에 있고 중을 와이어로프를 연결해갖고 그물을 끄니까 속도를 빨리 좀 내주면 이 와이어로프가 당기는 힘 때문에 그물이 위로 끌려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기가 해필이면 조금 지금까지 껐던 수심보다 조금 위에 그래서 그물을 이렇게 그물을 타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보일 때가 있다. 어떤 게 보면 그러면 지금 배에서부터 그물 입구까지 한 200m 정도 사이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딱 봤을 때 지금 배 밑에 고기가 우리 그물 있는 곳보다 한 10m, 5m 정도 위에 있다 하면 그 5m를 조정하기 위해 가지고 와이어 줄을 감아버리면 그 와이어 줄을 감는 동안에 배가 뒤에 지형을 받으니까 속도가 늦어요. 그러면 그 감으면 그물 밑으로 축 처져요. 배가 앞으로 못 가요. 축 처져요. 그럴 때는 엔진을 더 써가지고 앞으로 빨리 가는 것이 그물이 조금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때 기관실에 전화를 하고 얘기합니다. 엔진 RPM 조금만 정도 올리면 근데 한 10분이면 될 것 같으니까 조금 올려 씁시다. 난리는 안 되는데 그러면 엔진 깨지는데 그래서 기관장 있다든지 일기사에서 일기사는 바꿔줘요. 한 7회야 5분이다. 그것만 조금 했다가 바로 낮출 테니까 좀 쓰자면 아이고 그랬다 하면 자기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안 될 것 같으면 또 전화할 테니까 한번 써요. 그럼 그때 이제 이렇게 탁 올리면 그때부터 배가 부들부들 떨면서 부들부들 이러면서 이제 가거든요. 그러면은 딱 보면 그 물이 좀 올라와요. 한 5m 좀 올라오면서 그 고기가 그 물 속으로 들어가는 그림자가 이렇게 쫙 찌면서 보이거든요. 그래갖고 쫙 그거 딱 들어가고 나면 이제 다시 이제 맞춰주면서 고마워요.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소주 그리고 술한잔 만들어 줄게. 이래갖고 이제 해결을 하죠. 그래 할 때에 이렇게 배에 지금 배가 어떤 상태라는 불지에 있는 항해사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고 무조건 쓰면 엔진 깨지는 소리가 나면서 하고 그걸 누가 먼저 느끼는 기관장이 먼저 느껴요. 그래가지고 기관장이 슬퍼 막 침대에서 쉬다가도 쫓아내려가지고 그렇죠. 바로 올라옵니다. 기관실은 멀리 있으니까 바로 올라오고 뭐 엔진을 있어야 하면서 막 뛰어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조금 기관실에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하고 조금 좀 했다가 곧 내릴 겁니다 하면 아니 만약에 안 맞, 그런 부분은 안 맞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삶을 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기관방하고 불리하고는 이제 잘 지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제 분위기니까 지금 두 분이 계시니까 하지 전혀 모르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서로 꼽으면 안 되지. 좀 보고 그다음에 이 브릿지에 있는 조정성능 포스터 이거 뭡니까? 조선소에서 신조하면은 다 만들어주거든요. 신조하면 만들어주면서 이거 테스트 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저는 배를 2번이나 만들어봐가지고 신조 예, 배 한 척도 문반선을 트롤선으로 개조하면서 신조 검사를 전부 다 새로 한번 했고 그 다음에 학교에 배 만들 때 아예 처음부터 전부 이거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검사하는 것도 보고 조정성능 검사하는 거 그다음에 데이터 책자로 된 것들도 다 갖고 있고 해서 다 봤어. 연합배는 이렇게 굳이 안 합니다. 연합배는 이미 기본 선형이 만들어져 가지고 선박 안전 공단에서 이미 다 해놨던 거고 그대로 시리즈로만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지. 근데 여기서 이제 하는 것들 테스트가 이제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하죠. 네. 그 선행권 가지고 이제 하면서 얼마나 탈을 몇 도로 해갖고 속도를 얼마나 해가지고 하고 이런 것들 데이터가 나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보면 나와 있듯이 에머전시 매뉴버 해가지고 이거 이제 비상 작동할 때 비상 좋다거든요. 비상 좋다 할 때에 어느 정도로 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 배일수록 이거는 배가 보십시오. 288.77m 290m짜리니까 3만 톤 4만 이게 4만 5천에서 5만 4만 이게 몇 톤짜리인가 볼까요? 요 위에 아마 있을 겁니다. 4만에서 5만 사이 11만 톤인데요. 1000만, 10만, 11만 4천 톤이네요. 11만 4천 톤. 210만 톤을 VLCC로 취급하니까 네, 11만 톤. 99년에 인도됐네. 99년 7월 31일 날. 현대중공업이네요. 배 이름이 괜찮습니다. 현대 테크노피아. VLCC
총 중량 시간대 11만 원. 되게 큰 거. 걸스톤스는 넘어. 예. 그래서 톤수가 11만 4천 톤. 예. 네트 톤이 3만 4천 톤. 3만 4천. 예. 그런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갖고 연한 복합하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저는 뭐 파나마스급이. 스피드가 풀 스피드가 평상시에 풀 스피드가 13노트고 그다음에 20노트 나가네요. 근데 저거를 저쪽 대선주 선수에서 저 영상에서 예. 컨테이너를 한 10,000짜리를 짓을 때 있죠. 예. 대선 선수 좀 연구를 배우고 예. 있었는데 저거를 그 검사할 때 우리 처음 올라간 그 멤버들이 같이 했어요. 예. 예, 신경. 예, 신경 맞어요. 우리 같이 나가고서 나가고 예. 다 저거 다 하고 그게 엄청 힘들어요. 힘들어요. 처음에 하면 아니 그 연습 멤버들이 엘리트만 모아놨는데도 하도 힘들어. 아예 항의하는 날 저거 아주 지금 우리 학교에 지금 실수한 저거 대선조 선수에서 나왔어요. 대전 예. 저 대전 선수에서 그때만 해도 조양 선수는 네, 괜찮은데. 괜찮은데 지금 하여튼 그 실수 나가서 인수하느라 애를 먹었는데 저걸 하면 애를 먹겠대.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힘들거든요. 힘듭니다. 자,